네, 356페이지 문제집 1번 가겠습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1.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이다. 점유 매개 관계라는 것은 간접 점유를 암시하는 거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로부터 연결된 무슨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는 그죠? 반환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간접 점유로부터 점유가 내려온 직접 점유자는 반드시 무슨 점유? 타주 점유. 그러니까 이걸 자꾸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점유 취득시효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간접 점유 나오는 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194조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 내려간 직접 점유자는 반환할 의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타주 점유입니다. 뭐가 아니고.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 할 수 없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점유자는 소유사라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슬그머니 무과실이 들어가 있죠. 기억나세요? 편공자 선까지는 추정돼도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병한테 전대했을 때 을만이 간접 점유자이다. 갑을 관계에서는 갑이 간접 점유자고 을이 직접 점유자고요. 을, 병 연결됐을 때는 을이 간접 점유자고 병이 뭐다? 직접 점유자죠. 그러니까 을만이 아니죠. 갑을 간접 점유자가 된다. 그런 뜻. 네 번째, 갑이 을과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을 을 명의로 등기했죠. 이때 을이 신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수탁자 점유는 자주가 아니고 뭐다? 타주.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타주 점유자는 점유 취득시효 할 수 없다. 다섯 번째,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그랬죠. 상당히 초과받았을 때는 자주가 아니고 뭐다? 타주. 뭐가 안 된다? 아니, 점유 취득시효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풀어서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우측갑니다.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2번처럼 나오면 답 쓰기가 진짜 편해요. 왜? 조문에 있는 걸 그대로 맨날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왼쪽에 1번처럼 막 가불병으로 나오게 되면 이해된 사람은 푸는 거고 이해 안 되면 헤매는 거고요. 자, 2번에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제기하면 점유권 가지고 재판하는 거지 본권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되죠. 뒤집어서 본권의 소를 제기하면 본권 유무 가지고 재판해야 되지 점유권 유무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되죠. 2번에 1번은 어떤 경우일까?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자꾸 와서 점유를 방해합니다. 그럼 등기하기 전까지는 완성자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 없으니까 소 제기할 게 뭐 밖에 없어요. 본권 아닌 점유권에 기인한 소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판사가 너 아직 본권 없는데 네가 무슨 소냐 이렇게 배척하면 안 되잖아요. 1번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2번 읽을 때는 무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면 돼요. 아셨어요? 2번 정도 하고요. 자, 5번 참고합시다.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케 한 자는 간접으로 뭐가 있다?
점유권 있죠? 이때 이 타인이 직접 점유자죠. 네. 이제는 절대 뭐가 없다는 것, 소유사가 없어요. 타주점유라는 얘기죠. 자, 문제 3번 갑니다. 간접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네요. 자, 1번 볼게요. 주임법상 대항 요건인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뭐 할 수 있다?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주택 임대차 주임법상 자, 대항력 갖추려면 어떻게 돼요? 일반 인도와 전입식 네? 주민등록 대주주. 주주가 뭐예요? 주택 인도와 플러스 뭐다? 주민등록 갖추란 얘기죠. 주민등록 당일입니까? 다음날 오전 0시입니까? 이거 가지고 해볼까요? 주택 인도는 결국 점유를 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출발이 점유가 계속돼야지 보호를 하죠. 네.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주민등록 그대로 두고 점유가 상실되면 날아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뭘 인정받아요? 네, 계약기간이 끝났다. 점유를 이전해 주고 이행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도 계속 살면서 경매할 수 있습니까?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서. 주택 임대차에서 네. 계속 계속 하면서 경매할 수 있잖아. 네. 원래 일반법에서는 서로 동생 관계니까 내 점유를 주고 이행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되는 것이 맞아. 근데 주임법은 출발을 점유를 해야지 보호해준다고 이렇게 전제를 깔아놨기 때문에 점유를 내어주는 순간 다 날아가요. 네. 그러니까 특별법 주택임대차에서는 반대 의무 이행 제공, 주택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경매할 수 있죠. 네. 그럼 이 점유는 무슨 점유도 포함된다. 직접 점유? 보통은 직접 점유잖아요. 네. 근데 거기 무슨 점유도? 간접 점유. 지금 뭐 있습니까? 간접 점유도 뭐예요? 취득한 인정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근데 이것도 조심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갑으로부터 을이 임대차 하다가 을이 누구의 동의 얻어서 갑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전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렇게 전대했을 때 조심할 게 뭐냐면 보통은 을이 무슨 점이에요? 주민등록 하겠죠. 네. 직접 점유. 무슨 등록? 주민등록.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렇게 동의 얻어서 뭐 하더라도 전대하더라도 그러니까 동의 얻어서 전대하면 뭐 이게? 간접 점유도 가능하잖아요. 무슨 점유? 간접 점유. 그러니까 을이 무슨 점유?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1번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점유는 아니다. 직접 점유는 아니야.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 게 뭐냐면 이제 보호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죠. 네. 이때 을은 주민등록이 만약에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병이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뭐가 돼 있으면 여기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간접점유자는 보호를 받아요. 아셨어요? 근데 을이 뭐가 안 돼 있는데 현재 직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이 안 돼 있죠? 네. 그러면 이 간접점유자는 보호를 못 받아요. 여기까지 생각을 미치셔야 돼요. 을이 갑 동의 얻어서 전대하는 건 좋은데 네. 예? 을이 대항력 보호를 받으려면 을의 주민등록 있고 없고는 중요치가 않아. 반드시 누구? 그러니까 주임법상 주민등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직접 점유자 주민등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접 점유자 주민등록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지금 3번에 1번을 보충하는 거예요. 주택임차인 인도
점유한 이 점유에는 모두 포함된다. 보통은 직접 점유가 맞겠지. 근데 모두 가능하다. 간접 점유도 뭐다 인정될 수 있죠. 네. 단 정확하게 부여받으려면 간접 점유자의 주민 능력 유무는 따지지 마시고 현재 뭐 하는 사람? 직접 점유자 주민 등록을 전제로 해서 간접 점유자가 부여받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두 번째, 점유 취득 시효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뭐가 된다? 포함되겠죠?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취득 시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했다.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 점유가 침탈된 것이 아니다. 뭐 기억나요? 무단전대. 무슨 전대? 직접 점유자을께서 점유를 임의로 양도했을 때 점유 이전이 갑 동의 얻지 않고 무단전대한 경우 있죠. 그래도 뭐 된 건 아니다. 침탈된 것은 아니죠. 그러면 갑은 병한테 점유물 반환 204조는 못 던지고요. 소유물 반환으로 공격하면 돼요. 네 번째 거,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보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네. 간접 점유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 물청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다섯 번째, 점유 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무효하더라도 간접 점유자는 인정될 수 있다. 자, 매개관계가 유효하면 그 기간 끝난 다음에 반환 요구할 수 있죠. 관계가 무효면 바로 반환 요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계약관계가 유효든 무효든 무슨 점유? 간접 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3번은 종합적으로 이것저것 묶어낸 겁니다. 판례 태도죠.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제일 짧은 게 정답이죠. 제일 짧잖아요. 자, 다음에 이제 4번이 점유자 회복자. 필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점유자 회복자 나오면 먼저 뭘 떠올려야 돼요? 어렵게 나면 선악소. 그러니까 소재기시, 선악소. 패소할 때 뭐야? 자타패. 자, 4번은요. 아주 순수하게 조문 가지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조문 가지고 출제하게 되면요. 합격률이 높아요. 왜? 맨날 보던 지문이니까. 1. 선의점유자 과실 취득하죠. 그러면 언제부터 과실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소재기시와 패소시야. 소재기시부터 아기가 되니까 취득 못하겠죠. 그걸 생각하면 자꾸 연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점유자가 반환 청구권 행사했을 때 침탈하면부터 몇 년? 1년. 소유물 반환은 이런 제한이 없죠. 세 번째,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했어요. 가액 증가, 현저한 경우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액 증가, 현저는요.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구별하셔야 돼요. 필요비 무슨 비? 유익비. 자,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이 안 되죠. 전세권자 필요비 상환 안 되죠. 직접 지배하는 자니까. 지상권자도 필요비 안 되겠네. 근데 임차인은 되죠. 유익비는 다 돼요. 유익비는 어디든 다 된다고. 네 번째, 점유자가 점유받을 염려가 있는 때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죠. 조심할 것은 그게 또는이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또한 나오면 틀린 지문이야. 손해배상 앞에는 미시지만 손해배상의 담보는 또는. 다섯 번째, 점유물이 점유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시했다. 소유세가 없는 점유자 타주죠. 선의할지라도 뭐다? 전부 배상.
그러니까 살짝 그게 조문 바꿔놨잖아요. 필요빈지 무슨 빈지, 유익빈지. 다음 우측 갑니다. 5번 점유자 회복자 설명으로 틀린 것. 1. 점유물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 상한 청구하지 못하겠네? 그러면 악의는 청구할 수 있겠네?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 못하잖아요. 그럼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했죠. 악의는 선이든 악의는 자주 타주 관계없지. 전 배상 아니에요? 보세요. 선이 자주, 선자심한 현전, 악의의 자주, 전부. 그죠? 선의의 타주, 전부, 악의의 타주, 전부죠? 그래서 선자심한 뭐다? 현전. 세 번째 지문은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에 지체가 있으면 뭐까지? 다 지급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번째,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저한 때 상한을 청구할 수 있죠. 다음, 법원이 유익비 상한 상당간 허락했을 때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겠죠. 보세요. 법원에서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 상한 기간을 연장했죠. 그럼 채권 변제기 도래한 게 아니죠. 유치권 인정할 수 없죠. 다음 페이지 6번 별표. 자, 점유자 무슨 자?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게 되면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두 번째는 이행지체로 인해서 매매계약이 뭐가 됐다? 해제됐죠. 이거는 해제의 조문을 써야 돼. 해제 들어가면 원상회복해야 되죠. 원상회복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원상회복은 귀가 있든 없든 선이든 악이든 구별 없이 다 원위치해야 되죠. 선의 점유자가 매수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은 거 다 뭐 해야 돼요? 다 돌려줘야 돼요. 이건 여기가 써놓는 거예요. 체불에 있는 해제 밑에 원상회복 있죠. 거기 관련된 거예요. 무슨 회복이요? 원상 회복할 때는 선의, 악의 구별 없이 주고받은 거 다 뭐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2번은 점유자, 회복자와는 관계가 없는 이쪽 거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은 다 원위치죠. 해제되기 전 원래 상태로 다 돌려놓는 얘기예요. 2번 지문 쓰면 안 돼요. 세 번째 거,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했죠. 악의는 자주 타주 물을 필요 없죠. 전부. 네 번째,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했다. 점유자 선택. 지가 청구하고 지가 선택하면 안 되지. 회복자 선택이죠. 다섯 번째,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의 필요비 등을 뭐한 후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죠. 그럼 점유자는 누구한테 공격해야 돼요?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점유자 비용상한 청구권은 점유자가 현재 회복자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전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점유자 비용 상한 청구권은 반환을 요구하는 자한테 공격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누가 요구하겠어요? 네? 제3자. 그죠?
양수인 제3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5번 정답. 다음 7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은 거 낼 때가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에 있는 지문들을 익히려고 노력하세요. 모의고사, 보고서 많이 맞는 것보다 많이 틀리죠. 모의고사도 기분이 별로 안 좋지. 근데 자꾸 연습하는 거야. 그 모의고사 보는 것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 팁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공부하다가 8월 15일에 여러분들 합격 해방돼야 되잖아. 네? 자꾸 스트레스 쌓여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요즘 여러분들 택배 받으면 박스들 많아 안 많아? 박스 많죠? 박스 버리지 마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저금통처럼 이렇게 해놔. 이게 싫으면 그냥 비닐봉지 있죠? 비닐봉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시험을 보면, 뭘 보면? 틀린 게 많죠? 네? 틀린 것이 많은 것을 좋아하셔야 돼. 틀린 것이 뭐야? 많은 것. 이걸 좋아하셔야 돼. 틀린 게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그리고 틀린 문제를 기분도 그러니까 가위로 오리세요. 뭐 한다고? 가위로 오려가지고 틀린 문제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네? 박스가 귀찮으면 어디다가? 비닐봉지를 막 집어넣어 여기다. 그럼 여기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 적게 들어가는 게 좋아? 이게 돈이라 생각하면 좋잖아. 모의사 환자 거의 30개 다 틀렸어. 기분 좋아. 막 오려가지고 막 집어넣어 여기다. 네? 문제가 양면이 있는. 그럼 하나 더 사면 되지. 아니면 뒤에 거 별로 필요 없으면 앞에 거 오리든지. 예? 마구마구 집어넣으란 얘기야. 그리고 다 돈이다 생각하라는 얘기. 뭐라고요? 돈이다. 그럼 틀리시고 좋아 안 좋아 기분이? 좋아. 그렇고 마구마구 집어넣어. 그리고 이제 강의 듣다가 가끔 손을 집어넣어서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뽑아. 무작위로. 문제를 읽어. 진짜 내가 이해해서 답을 맞췄는지. 만약에 답이 맞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빼요. 버리는 거야. 아니면 다른 봉투에다가 내가 맞힌 문제들은 여기다 집어넣어 이렇게. 네? 그래서 모아놨다가 와가지고 옆 사람한테 선물해. 줄게. 틀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따로 오답 노트를 만들 필요가 없죠. 수험생들은요, 앞에 합격생들의 말을 무진장 따라. 오답 노트 만들어서 합격했다 그러니까 또 오답 노트를 다 만들어봐. 합격한 민법 다 만들다가 열받아가지고. 던지는 거야. 왜? 완벽이 없거든. 그러니까 완벽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못해. 그냥 던져놓고, 그러니까 봉투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문제 틀리면 막 집어넣어. 그러면 막 섞이면 안 되니까 학개론 민법을 따로따로 해놓고 틈틈이 그걸 뭐한다 집어넣어서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책 보고서 해결을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 들어갈 때는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 모의고사 볼 때마다 틀릴 때마다 그걸 많이 틀려라 해가지고 뭐야?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또 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좋아.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 오답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 틀린 건 계속 틀리지. 그럼 다시 또 왜 틀렸는지 다시 또 보고 안에 다시 또 집어넣고. 그럼 점차 이 안에 양이 줄어들 거란 얘기야. 그럼 공부가 재밌지 않을까?
여러분들 공부를 항상 어떻게 하는가요? 책 펴놓고서, 예?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목욕 제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탁 세수하고, 뭐 다 하고, 그 다음에 책상 탁 또 닦아야 되지, 또. 정리하고, 커피 한 잔 딱 갖다 놓고, 이제 딱 앉으면 피곤이 벌써 피곤한 거야. 아휴, 책 한 2페이지 보다가, 아휴, 그렇지. 내가 이 공부 힘들지. 그러다 누가 전화만 와봐. 그냥 바로 가버려. 그러니까 항상 뭘 갖추고 하려니까 항상 핀트가 안 맞는 거야. 바로 앉자마자 공부 몰입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러니까 공부 습관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아무거나 뽑아서 보자에서 보다가 또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책 순서대로 안 해도 좋아. 그냥 16개만 하자. 몇 개만 하자? 과락이나 면하자. 그리고 공부하면 오히려 더 좋게 나올 수 있다니까. 근데 40문제를 다 맞춰야 된다는 자꾸 생각 때문에 다 못 맞히면 자꾸 열받아서 가끔 책을 놔쳐 그냥. 아니 책을 안 하지. 책 놓으면 그래도 공부 안 하잖아. 그러다 이제 9월달 다시 또 와서 책상에 앉아 있어. 그것도 머리 또 번잡한 거야. 그러니까 틈틈이 문제를 뭐 해서 그러니까 많이 집어넣어서 좋아 안 좋아? 문제가 뭐다? 그럼 돈은 딱 이렇게 정체되어 있을 때 돌아야 돼. 그러니까 문제 나가고 또 새로운 문제 들어오고 또 나가고 들어오고 자꾸 이게 돈이 돌고 돌잖아. 그래서 뭐 하게 되면 합격하면 돈 아니에요? 다시 1년 연장하면 돈이 얼마나 나가는 거야 도대체? 억수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도 자기 기회만 놓치지 않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점유자하고 무슨 자는?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정답 해설이 기본서 몇 페이지 있는지 가서 확인을 하는 연습만 하시면 내게 돼요. 자,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 타주인지 여부는 내심 의사에 결정합니까? 객관적으로 결정합니까? 객관적. 점유자 점유 권한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자주점유 주장이 깨어질까요? 깨지지 않을까요? 깨지지 않습니다. 왜? 자주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세 번째, 멸실, 훼손, 선타죠. 현존은 어느 때 반한가요? 선자시만 현존이죠. 네 번째, 악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이건 잘못 없다는 얘기죠. 잘못 없이 과실을 취득하지 못한 때는 과실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점유자가 과실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갈 때 보상해 줍니다. 잘못 없을 때는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뭐할 때, 주장할 때는 하자도 뭐한다? 승계합니다. 자, 다음 편 넘겨보시고요. 자, 8번에 4번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악의 점유자 있죠? 잘못 없이라고 되어 있죠? 잘못 없이 최선 또는 수치하지 못한 때는 과실대가 보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201조 2항 조문을 낸 거야. 악의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을 돌려줘야 되고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훼손 또는 수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를 보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없다 그랬어요?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조문 확인해 보는 거야. 이런 게 다 가서 조문 가지고 장난친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 우측에 이제 9번 문제 보세요. 이제 이런 게 사례 문제죠. 갑은 그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하였고,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 건물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뭐했다?
근데 갑을세 계약이 무효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갑하고 을하고 뭐 했어요 지금? 응? 매매 계약 했잖아요. 그래서 을이 뭐 하면서? 점유하면서 여기다 뭐예요? 보존도 들어가고 뭐 계량도 지출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야? 매매가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얘기예요. 무효면 을은 뭐야? 무효면 이제 갑이 당연히 뭐겠어요? 계약이 무효했으니까 을한테 뭐예요? 내가 무슨 자니까? 여태까지 뭐 했던 사람이다. 그럼 갑은 점유를 이제 회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자로서? 회복자로서 얘한테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점유자는 이제 비용 상권 공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1번 을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권이 인정됩니까? 을이 이게 뭐라면 악이면 취득권 없죠. 선의는 인정되지만 누구는 악의는 인정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에? 이 같은 경우에 갑이 만약에 소를 제기해서 뭐 하게 되면 뭐 패소한다 그러면 언제부터 악이야? 선, 악, 소. 언제부터 타야? 자타패. 1번 악의는 가치권이 없지요. 두 번째 선의는 갑의 통상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있어요? 선의는 과실을 취득하니까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죠. 세 번째 가액 증가가 현존한다고 돼 있죠. 가액 증가 현존은 무슨 비예요? 유익비죠. 3번이 맞겠네? 네 번째 질문 선의 을은 갑에 대해서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지요. 선의는 과실 취득권이 있지요. 그 점유 사용이 과실에 준하거든요. 그래서 반환 의무가 없고 다섯 번째 을의 비용 상한 청구는 지출할 때 즉시 이행계가 도래합니까? 아니죠. 반환 시. 그러니까 9번 문제는 문제 읽을 때 이게 점유권 소속의 점유자 회복자 문제구나. 그래서 머릿속에 점유자 회복자 비용 상한 청구는 반드시 이해한다.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10번 점유자 회복자 설명으로 틀린 것.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해서 통상 필요비 상한 청구하지 못하죠. 네. 악의는 청구할 수 있겠네. 네. 과실 취득 못하니까. 네. 두 번째, 점유물이 점유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했습니다. 소유사가 없는 타주죠. 타주는 선악 묻지 않고 전부, 선자씨만 현전. 세 번째,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상한 청구는 악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되죠. 누구에게도? 그래서 뭐뭐 불문한다. 네 번째, 필요비 상한 청구권에 대해서 회복자는 법원에 상한기간 허용을 청구할 수 있다. 상한기간 연장 허락은 필요비가 아니고 무슨 비? 유익비. 조문 가지고 작년 쳤네요. 다섯 번째,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해서 잘못이 있죠. 잘못으로 훼손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한 과실 대가를 뭐 해야 된다? 보상해야 되겠죠. 과실이 없으면 보상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점유자 회복자는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온다라고 가정해 두게. 됐죠? 그리고 이게 왜 나오는가 봤더니 선의, 악의, 불문, 묻지 않고 인정되죠. 그죠? 누구도 악의도 인정되는 거죠. 하나씩 해드릴게. 첫 번째, 총칙에서 선악, 불문 뭐가 있을까?
무권 대리에서 예? 상대방의 최고권 네? 최고 침묵 노는 나타나죠? 네. 무권 대리 알았든 몰랐든 최고는 해볼 수 있죠. 네. 어차피 결과가 노니까. 두 번째 물권법에서 어디서요? 점유자의 비용 상한 청구권. 그러니까 여기는 선의 악의를 구별할 실익이 없죠. 선의 악에 따라 달라지면 실익이 있는데 구별할 필요가 없잖아. 점유자 비용 상한 청구권. 무슨 비? 필요비, 유익비 관련된 거. 자, 세 번째 채권법에서 계약이죠. 어디서요? 계약법에서.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 뭐 했다고? 자, 중도금만 줬는데 등기를 넘겨줬다. 이 등기는 유효등기, 무효등기? 유효등기죠. 근데 시점 때 잔금을 안 준다 해서 계약을 해지했어요. 뭐 했다고? 해제가 도달되면 이 매매가 X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등기에 붙어있던 제3자는 뭐뭐 묻지 않고 오케이. 그러니까 뭐 되기 전? 해제 기준 이의 전 무슨 등기에 붙은 사람? 유효 등기에 붙은 사람은 오케이. 뭐 묻지 않고 보되겠죠? 예? 이건 법정 해제한 거예요. 무슨 해제? 자, 네 번째 특별법. 무슨 법? 특별법에서 수탁자, 명의 수탁자 있죠? 수탁자 연결된 제3자는 네? 선악 묻지 않고 다 보되죠. 그래서 40문제 중에 이 네 문제는 반드시 들어가 있죠. 무슨 대리? 점유자 비용 상한 청구권, 법정 해제, 명의신탁.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100% 99.99가 아니고 몇 프로? 100%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약할수록 나 16개 이것만 풀 거야. 그럼 16개 풀면 몇 개를 패스할 수 있죠? 24개를 마구마구 패스해도 기분 하나도 안 나쁘잖아. 여러분들 시험보다 미치는 게 뭐냐? 자꾸 못 풀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왜 이거 모르지. 그 자기 기분이 지가 혼자 그냥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야. 아는 문제도 틀려버려. 합격하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문제가 몇 개인지 확인한 다음에 영역 표시는 그것만 계속 돌리라고. 제가 선정해 드릴 수가 없어. 딱 목표 삼아가지고 이 청칙, 물건, 계약 특별고 가가지고 내가 요것만큼 맞힐 거야. 그래서 딱 하면 10개 금방 나와요. 과랑 면할 수, 합격한다니까. 지금도 뭐 해가는 거야? 점유자 회복제가 왜 나오는 거야? 악의도 인정되니까.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니까 반드시 나오고 점유자 비용상한 청구권은 계약관계 할 때 나오는 거고 법정 해제는 맨날 체불, 이지, 이불 법정 해제 나오잖아. 명의신탁은 맨 끝에 항상 나오잖아. 그 명의신탁 문제 보통 풀까 못 풀까? 대부분 못 풀어. 왜? 시간이 없어서. 공격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이제 마음을 다스리면서 공부하는 거야. 네, 잠시 쉬었다가 소유권 할게요.